네,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서 코로나 2차 팬데믹이 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시장이 좀 급등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19 확산세가 조정의 빌미가 되진 않을까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상춘 논설위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글로벌 시장 또 우리 시장에서 가장 저희가 주목할 것이 바로 코로나 재확산 우려감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확산 기미가 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네. 아무래도 그 시청자분께서는 이 코로나 문제 건강에 특별히 좀 염두에 두시고 네. 국가의 이 전염병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협조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은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많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 8월 15일 이후에 하루에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한 30만 명,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29만 4천 명 정도에서 최고치의 기록함에 따라서 2차 팬데믹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이미 외신을 통해서 시청자분도 아셨겠습니다는 이 중남미가 지금 동전기, 물론 이제 이 계절에 따라서 여름이냐 그다음에 겨울이냐 그렇게 특별히 코로나는 문제가 없다. 그 계절에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아무래도 동절기에 이게 전염성이 그렇죠. 강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게 남반구 지역이 지금 동절기다 보니까 브라질의 볼소나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감염했고 또 이렇게 가족이 전부 감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2차 발원지다 할 만큼 굉장히 좀 많이 번창하는 사실이고요.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일본도 확진자 수가 다시 좀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려 단계는 아직까지 아닙니다는 다시 확진자 수가 줄다가 이렇게 늘어나는데요. 특히 국제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아베 총리가 사실 건강 이상설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추측이 왜냐하면 국가의 실제로 일본은 왕이 있긴 하지만 네. 통수권자는 아베 총리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아베 총리의 건강 이상설이라면 명확하게 국제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추측이 되는 가운데 지난 주말에 일본이 2, 4분기 성장률이 나왔거든요. 네. 아주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것이 겹쳐서 일본이 특히 이 코로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는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이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한 것. 저도 3일 동안에 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내서 되고 이렇게 시청자분이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전 절차를 밟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월가에서는 한국의 확진자 수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는 사실이거든요. 지난 2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가 작년 11월에 발병했던 증시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한 달 만에 2월 중순, 3월 중순까지 한 달 만에 주가가 많이 순식간에 그쵸. 이렇게 폭락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과정에서 그 이후에 한국의 코스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데는 방역의 선진국으로서 모범국이다 하는 맞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쳤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주말 기준으로 해서 일부 교회라든가 이런 측면에 문제로 인해서 다시 코로나 수가 확진자 수가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국민 전체적으로 스트레스가 받는 것과 함께 세계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의 코로나 수가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이번 주에 아무래도 이 재료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부 좀 지역이긴 하지만 또 2차 봉쇄령이 좀 나온 가운데 이번 주에 경제 지표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의 발표가 될 텐데 만약 좀 안 좋게 나온다면 지수가 또 하락할 가능성도 저희가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난 네. 주말에 이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오히려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고평가 논쟁이 있고 있는데요. 특히 3월 중순에 이렇게 미국 증시라든가 세계 증시라든가 한국 증시를 이끌었던 주도 업종들이 대부분 다 고평가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술주가 되겠는데요. 빵주라든가 마가라든가 여기에 속하지 않는 이렇게 테슬라 이런 게 이제 고평가되고 고평가됐다는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국 증시도 바이오 업종들이 어떻거나 과거만큼 이렇게 맞지는 않습니다는 펄을 기준으로 할 때는 200배가 넘는 상태거든요.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여름휴가철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여름휴가철은 월가의 그 시장 참여들은 장기 휴가이기 때문에 휴가 떠나기 전에 보통 스퀘어 포지션으로 이렇게 조정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름휴가철이 끝나면 포지션이 롱이냐 주식을 많이 사느냐 이렇게 파느냐에 따라서 증시의 그 연말까지 모습 내지는 그 위의 모습이 많이 좌우되는 상태거든요. 근데 아시겠습니다는 대부분 다 1990년대 이후에 이렇게 위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여름휴가철이 끝나고 난 상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월가에서 보면 뭐 이앵커께서도 다른 그 시간대에서 이렇게 짚어드리는 것을 아주 얼굴이 붉히면서 이렇게 짚어준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제2의 닷컴 버블 이런 것이 이제 월가에서 좀 붕괴론이 이렇게 나오는 상태고요. 또 한 가지는 부채 위기. 왜냐하면 신흥국들이 그 9월부터 부채 만기가 집중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렇게 위기설이 나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그 경제 지표라든가 기업들 실적 물론 큰 지표 발표라든가 기업들 실적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는 사실상 그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올 때는 의외로 좀 주가가 그 조정의 빌미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월가의 그 시장 참여 분위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은 그 2분기의 경제 지표라든가 기업들 실적이 어느 정도 그 마무리됨에 따라서 네. 정책 장세거든요. 아까 그 우리 캐스터분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방송해 주시는 거 가운데도 굉장히 정책적 얘기가 뭐 추가 정책 얘기, 뭐 FOMC 의사랑 문제, 네. 또 다음 주에 가장 세계적으로 주목되고는 잭슨홀 미팅 이런 것이 이제 이벤트라든가 정책 모습에서 많이 그 강조해 주시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지금의 그 미국의 월가이스를 이렇게 보면 펀더멘탈 관련 정책 장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책에 의외로 그 악재가 나올 때는 이런 것이 좀 겹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시장의 분위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도 우리가 주목할 정책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추가 부양책, 또 페드 의사로 그리고 잭슨홀 미팅까지 이슈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할까요? 네, 추가 부양책 문제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겠죠. 이 추가 부양책이 사실은 7월 말까지는 정리가 됐어야 되거든요. 네. 정리가 돼야 절차상 문제로 인해서 한 8월 달에 지급이 돼야 순조롭게 넘어가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책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잠시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되면 역시 지원책 문제는 이거 직장에 이렇게 복귀하는 어떤 그 의욕을 좀 꺾는 이게 이제 코브라 이펙트라 하는데요. 이 코브라 이펙트에 대해서 공화당이라든가 이런 집권당 입장에서는 추가 지원책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그 추가 지원책을 그렇게 줄 때에는 직장을 복귀하지 않는다. 뭐 굳이 뭐 내가 정부로부터 살 것을 이렇게 받는데 그걸로 그 직장에 복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더더구나 코로나 사태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근로 의욕을 약화시키는 이런 문제가 바로 그 코브라 이펙트다. 그래서 과거 그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일 때 코브라 증신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던 점이 코브라 개체수를 늘리게 했다 해서 이 문제가 코브라 이펙트인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선에서 이렇게 야당 입장에서 지금 우위에 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 그 지원금을 좀 종전 방식대로 좀 대규모로 확대시켜야 된다는 논란이 되겠죠. 근데 이 문제가 좀 그동안 사실 공화당 트럼프 입장에서 명확히 입장만 정해줬다면 아마 시한 내에 끝나는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게 트럼프라든가 공화당의 집권당의 입장에서 정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민주당 상원이 휴가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 초까지는 복귀하지 않을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그때까지는 추가 지원 문제에 관련된 이러한 그 추가 부양책 문제가 결정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기간 사이에 미국의 증시라든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행정명령으로 발동하지 않겠느냐. 근데 행정명령으로 발동할 때 그 지원 규모가 한도가 있는 상태거든요. 의회에서 그 이렇게 승인하는 규모는 좀 대규모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명령을 할 때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만약에 증시라든가 이렇게 경기적인 불안이 오면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금을 준다 하더라도 그 규모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지난주 말에 또 오늘 그 이렇게 새벽에 끝난 이런 뉴욕 이렇게 지표를 보면 다우존스 지수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렇죠. 계기가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재정 사이드에서는 아마 이 앵커랑 시청자분이 한번 생각해 볼 게 재정적인 측면에선 11월 그 3일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이 문제를 결정하는 상원이 다음 달 초까지 이렇게 되고 또 미국의 그 민주당 정부의 그 경선 통해서 네. 이렇게 다음 달에 공화당 경선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재정 정책은 물 건동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선 역시 2차 팬데믹 우려라든가 증시라든가 경기에 불안할 땐 마지막으로 받칠 수 있는 라스트 리조트 기능을 페드가 다시 해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에 7월 달 그 페드 회의의 의사라고 해서 어떻게 통화 정책, 특히 가이드 포워드 가이던스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 입장이 나오느냐 문제. 그다음에 사실 그 잭슨 홀 미팅은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웨비나를 이렇게 개최합니다는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이렇게 서로 협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파월 의장이 해서 세계 그 경제 입장에서 굉장히 그 꽃의 역할을 하는데요. 파월 의장이 어떤 식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냐 하는 것이 향후 여름 휴가철 이후에 미국 증시라든가 경우에 따라 한국 증시, 세계 증시 모습을 좌우하겠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 또 주목할 정책 이슈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의 대선이 불과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2차 팬데믹 그리고 또다시 또 2차 봉쇄령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네. 중요하죠. 왜냐하면 2차 팬데믹이라든가 네. 2차 봉쇄령 이것이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증시 입장에서도 그쵸. 또 하나의 그 변수가 될 거로 보이는데요. 네. 뭐 시청자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이렇게 그 현명하시기 때문에 잘 아실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2차 팬데믹이 되더라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 전역에 사실 경제 활동을 다시 그 봉쇄시키는 2차 이렇게 봉쇄령은 내리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3월 이렇게 중순 이후에 코로나 책임론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중국으로 역공이 당할 만큼 굉장히 이 대처를 좀 잘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2차 그 팬데믹이 돼서 2차 그 이렇게 봉쇄령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희망을 대선에서 희망을 꺾는 조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완전히 벗어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국가 통수권자 입장에서 2차 그 이렇게 봉쇄령이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지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 최고 통수권자의 역할을 못할 때 네. 주지사가 자기 자신에 속해 있는 이렇게 시민들을 그 보호하기 위해서 독단적인 그 이렇게 봉쇄령은 내리지 않지 않겠느냐. 네. 그런 각도에서는 지금 그 주지사 중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주지사를 차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런 대목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봉쇄령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소지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봉쇄령은 없겠습니다는 주식에서는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는 그러나 봉쇄령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하는 것이 향후의 증시 흐름 관련해서 이렇게 2차 팬데믹, 2차 봉쇄령과 관련해서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질 가능성이 있다 하는 대목도 이렇게 종전과 다른 변화상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팬데믹 상황, 또 2차 봉쇄령 여부도 시장의 영향까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기적으로는 또 이번 주부터 또 여름 휴가에서 좀 돌아온 시장 참여자들이 포지션 조정을 좀 하게 될 텐데 이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겠죠. 예, 포지션 네. 조정은 사실은 이렇게 3월 중순에 그 주가가 아주 최저점에 따라서 올라갈 만큼 네. 롱 포지션주기에는 주식을 그 매수하는 이런 쪽에 강하게 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서도 그 주가의 고평가 문제를 좀 말씀드렸습니다는 대부분 다 사실 그 여름휴가철 이후에는 많은 위기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좀 잠시 좀 시청자분한테 제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요게 한번 보면 90년 초에 이하람 위기, 유럽 통화 위기, 요게 조지 소로스가 이제 나오는 거죠. 1990년 중남미 이체 위기, 그냥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 아시아 통화 위기, 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네. 9/11 사건, 서프라임, 리먼 사건 공격이 전부 9월달에 발생했거든요. 그렇군요. 9월달에 네.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 사태의 전환기를 맞아서 9월달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같이 위기설은 그런 각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은 그 행정부 사이드에서 특히 최고 통수권자 역할이 좀 대선을 앞두고 제약돼 있다면 결국 라스트 리조트는 페드가 결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페드가 어떤 입장을 취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번 주에 발표되는 페드의 그 의사로 그다음에 잭슨 홀 미팅 이건 이제 구성적은 없는데요. 대체로 보면
잭슨 홀 미팅에서 결정된 사항이 10월 그렇게 회계연도 전에 미국의 통화정책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그 페드가 모든 그 이게 위기설의 최후의 이렇게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해지는 이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매크로 사이드에 이렇게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만큼 순환매다. 아까 서 팀장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재료가 큰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그때그때 흐름에 이렇게 소식에 따라서 주가가 뭐 이것이 가치주로 갔다 성장주로 갔다 아마 시청자분도 맞아요. 혼란스러울 겁니다. 네. 어느 날은 가치주다, 어느 날은 그러게요. 성장주다 이렇게 네. 되는 게 큰 줄기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상태에서 그것이 미중 간마찰이든 미국의 통화 정책이든 미국의 재정 정책이든 확실한 방향을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고 시장 참여자들이 결국은 결정해 줘야 되는데요. 시장 참여자들이 여름의 가치를 끝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포지션 조정하거든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입장이냐? 시장 참여자들은 사실 그 주가가 종전의 주가 평가 방식으로 보면 고평가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그 이렇게 평가 지표를 하면 PPR 지표, 주가 나누기 무형의 가치, 그다음에 PDR 지표를 해서 꿈에 대비해서 주가 지표 이것도 사실 새로운 지표로서 정착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그 게시판을 통해서 제가 좀 이렇게 이 아리까리하다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렇게 네. 했습니다는 아리까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굉장히 주가 흐름에 주목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번 주 증시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위기설이 가시화되느냐 여부는 아무래도 항상 소방수 역할을 했던 페드의 역할을 또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9월 달에는 금리보다는 네. 금리에 대한 경제 지표의 민감도는 또 투자가 된 민감도는 지금 떨어진 상태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기준금리를 이렇게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예금리가 가고 더 떨어지고 실질금리 마이너스 될 때 소위 유동성 함정 전 한은 총재 박승 총재께서도 유동성 함정에 처해 있을 때 과연 그 통화 정책이 이렇게 무력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우선순위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각도에서 이렇게 그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는 이런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은 역시 유동성 함정에 처해 있을 때 금리 기능보다는 돈 문제거든요. 근데 이 점에 있어서는 지금 올해 그 3월 3일 날 임시회를 통해서 내놓은 것 다 내놓은 상태거든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놓을 건 다 내놨기 때문에 2차 팬데믹이 되면 정책 여지가 적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는 사실상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시장 조작의 양적 정책의 대상만 확대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면 코로나 사태에 장기화되면 투기 등급으로 떨어지는 회사채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매입해 주지 않습니까? 그건 돈을 공급해 준다. 네. 그래서 지금은 3월 초에 임시회에서 결정된 이런 무제한의 그 양적 유동성 공급 정책을 그 치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사태에서 지난 주말에 30포인트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는 네. 다음 날 새벽에 끝난 그 뉴욕 증시라든가 세계 증시 또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가 우리는 코로나에서 굉장히 좀 우려가 증폭됐는데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그렇게 혼조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나스닥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너무 그 코로나 2차 우리가 지금 갑작스럽게 2차 확진자 수가 이렇게 많이 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시청자분들이 투자자분들이 불안감에 그 쌓였고 금요일 날 그 30포인트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네. 더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미국이라든가 세계 증시는 이런 점에 있어서는 비교적 평온하다. 그런 상태에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지금은 그 고평가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좀 차익을 실현하시고 이렇게 그 우리가 얘기하는 저평가 주식이 있느냐? 왜냐하면 네. 저평가 주식이 지금 너무 이게 빵들든가 마거 업종이든가 우리의 그 바이오 업종들 그건 저평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주식을 사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 네. 여러 가지 근거가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좀 욕심을 버리고 이렇게 그 이런 그 시기적으로 좀 아주 불안한 시기에는 좀 시장을 좀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 사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좀 페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같이 무제한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 있어서는 정책 여지 측면에서는 정책 여지가 이렇게 처음부터 큰 상태를 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조치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할수록 투기 등급도 떨어지는 예. 트리플 B에서 더블 B 밑으로 떨어지는 이 등급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세컨더리 마켓에서 흑자 도상 기업들이 이렇게 인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이런 측면에 새로운 기운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돈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최근에 스탠스 하는 문제에서 반드 마니티제이션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일반적으로 채권도 지금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리가 아주 많이 왔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채권 가격은 주식 이상으로 고평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 이 적자 국채를 정부가 발행하면 누가 발행할 것이냐? 투자자는 안 사준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 중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각각 이기주의 때문에 안 사준다. 그러면 누가 살 거냐? 중앙은행이 사주는 거거든요. 마음도 많이지만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발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페드가 3월 정도 기조대로 무제한의 이렇게 통화 공급 원칙을 치우고 이번 주에 발표된 FOMC에서 그런 기조, 포워드 가이던스의 변화 조치가 없다면 금융화 조치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 조금이나마 긴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변화가 없다면 이렇게 코로나의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주가라든가 이런 게 큰 폭으로 조정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너무 우리나라의 문제로 인해서 네. 너무 우려가 증폭돼서 이런 문제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일부에서는 그냥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우리와 다른 국가의 입장은 좀 이렇게 요 코로나 증가에 대해서 좀 다른 입장이다. 특히 증시적인 입장에서는 다른 입장이다. 이 점을 오늘 좀 꼭 좀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드의 또 스탠스도 저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면서 또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많이 오른 증시에 또 조정의 빌미가 되진 않을까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영향 그리고 시장의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